안녕하세요. 절대갑투비의 명품 PD 한 PD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의 문제점, 서울 수도권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뭐랄까요, 공론화시키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뭐랄까요, 이 뭐랄까, 행정가 중에, 정치인 또는 행정가 중에, 자, 그 사람이 한국은행 총재예요.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 작년에도 이 서울 수도권의 이 몰빵은 이 교육, 그죠? 교육에 있다. 그리고 강남권의 학생들이 서울대 진학률이 너무 높다. 뭐 그런 교육의 불균형, 뭐 그런 걸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역 할당제를 좀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 했죠. 근데 뭐 씨알도 안 먹히죠. 그런 소리는 씨알도 안 먹혀요. 이런 좋은 소리, 좋은 얘기를 해도 씨알도 안 먹혀요. 왜냐면 뭐 기존의 기득권들이 있기 때문에 씨알도 안 먹혀요. 자, 이번에도 또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했어요. 서울 집값 상승에 이창용 총재가 이제 최근에 막 집값이 폭등하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이요. 지방에서 난 제일 무서운 게요. 지방에서 지방 사람들이 집 사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대전이다. 예전에 대전에 막 투기바람 불 때 전국에서 와서 다 사가지고 2배, 3배 올려놨잖아요. 그죠? 그 엄청난 유동성. 자, 그게 서울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면 무서운 거예요. 최근에 그 신문에 나온 이야기에 의하면 부동산 중개소를 계속해서 이제 현장 탐험을 하는 거죠. 현장을 보러 간 거죠. 기자들이 가서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지방 사람들은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집 안 보고 사요. 그 사람들은 투자로 사는 건데 뭐 구조가 어떻건 층이 어떻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층은 그냥 요약층 사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집에 하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인중개사한테 확인만 하면 되는 거고요. 공인중개사 가서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러고 그냥 계약금 집어넣는다는 거야. 자, 그런 패닉바잉. 그죠? 서울 사람도 패닉바잉, 지방 사람도 패닉바잉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참 문제죠. 자, 이창용 총재가 수도권 유입률을 어떻게 낮출지 고민해야 된다. 그죠? 수도권 유입을 어떻게 낮출, 이게 가능하겠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불가능하다. 그죠?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인구의 55%가 서울 수도권에 있고, 그죠? 뭐 충청도까지 하면 몇 프로일까요? 나중에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뒤에서 보겠지만, 우리 그 GDP 생산률의 55% 이상이 또 서울 수도권에 있고, 뭐 좋은 직장은 다 서울 수도권에 있고, 특히 여성의 좋은 일자리는 다 서울 수도권에 있고, 그리고 여성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게 또 남성들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죠? 결혼을 하려면, 배우자를 고르려면. 자, 그래서 수도권의 유입을 어떻게 낮춰야 될지 고민해야 된다. 참 이런 좋은 얘기를 해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죠?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 자기들이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으니까. 자, 이런 문제 제기를 왜 하냐면 말 그대로 지금 서울이 패닉바잉, 그죠? 패닉바잉. 한 10억에서 15억짜리 아파트에서 그 언더로 막 전 파트에서, 전 가격대에서 좀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입지가 좋은 수도권의 신축급 아파트, 6억대 아파트, 그죠? 6억에서 7억대 아파트들도 많이 팔리고 있다. 이틀 전에 봤죠, 그죠? 막 엄청나게 팔고 있는 걸 봤죠.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 지방은 어때요? 그죠? 지방은 아무 기동도 없어요. 아무 기동도 없고, 오히려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한국은행에서 어떤 보고서를 썼어요. 지방은 아파트를 짓는 거를 줄여야 된다.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앞으로 엄청난 공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지방은 앞으로 수요가 없을 수 있다. 아파트를 줄여야 된다. 오히려 건설을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소리는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런 소리가 어떤 한국은행에서 연구 용역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제가 한
일주일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지방은요, 참 전세를 빼는 게 어려워요. 전세를 빼는 게 어려워. 왜냐면 전세라는 거는 그 30대 또는 뭐 40대, 20대는 뭐 조금 능력이 안 되니까 30대, 40대 신혼부부들, 젊은 부부들이 수요이고 이주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주의 경우가 많지 않고 그다음에 뭐 여기 지방에는 뭐 30대, 40대 직장인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런데다가 또 우리나라 제조업이 또 세태기에 들어갔어. 그죠? 제조업이 세태기에 들어갔어. 중국 때문에.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아마 제가 얘기하지만 2030년 정도 가면은 지방의 전세 빼기가 매우 힘들어질 수 있다. 입지가 떨어지는 곳, 그죠? 그런 것들 특히 뭐 초등학교가 별로 없는데, 그죠? 초등학교 좀 먼데 상권이 조금 떨어진데, 그런 데는요 나중에 전세 빼기 힘들어요, 그죠? 그것도 구축, 그죠? 그러면은 그런데 예전에 막 갭 투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갭 투자했다가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갭 투자하면 안 돼. 설령 지방이 한번 가격이 반등해서 올라오면 다 팔고 나오셔야 돼. 그죠? 다 팔고 나오셔라. 뭐 그래서 지방은 지금 생존 경쟁이잖아요. 막 그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하고 그것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것 가지고 지방이 어떻게 생존할까 싸우고 있는데 서울은 깃든도 안 들어요. 그죠? 지금 정치 권력을 잡은 집단은 깃들도 안 들어. 아니 대통령이 됐으면은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 얘기도 나와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는 아직 하나도 안 해요. 이제 제가 한 2, 3개월 안에 그 얘기를 안 하면은 관심이 없는 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더 기다려 봐야죠. 자, 지금이 이제 뉴스를 좀 정리해 볼게요. 얼마나 이 상황이 패닉 바이인지, 그죠? 뉴욕 버금가는 서울 집값 상승률 5년간 30% 넘게 올랐다. 체감이 30%보다 넘죠? 뭐 강남은 따블 올랐으니까 뉴욕보다 더 올랐다. 그죠? 뉴욕보다 더 올랐다. 자, 여러분들 나중에는요 보세요. 지금은 전세로 살 수 있거든요. 이 매매가에 비해서 전세가가 한 50%밖에 안 되니까 전세로 살 수 있는데 나중엔 다 이제 월세로 바뀔 가능성이 많아요. 월세로. 그리고 그 월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 우리가 이제 뉴욕이나 파리, 뭐 런던 그 월세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32평 아파트에 상당한 금액의 월급의 반을 미국은 그렇잖아요. 샌프란시스코니 뭐 저기 뉴욕이니 그런 데는 월급의 50% 이상을 월세로 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 못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 결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류 인생이 되는 거야. 하류 인생. 그 일본에서 그 하류 인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뭐 직장도 별 볼 일 없어, 재산도 없어, 결혼도 못해. 그러니까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그죠? 그런 하류 인생들이 많아질 수 있다. 월세 가격이 폭등할 수 있어요. 뭐 계속 서울 수도권으로 몰아넣고 있으니까. 그런데다가 우리 20대 젊은이들은 또 20대, 30대 젊은이들은 수도권에 잘 안 살아요. 뭐니까 출퇴근이 뭐니까 서울에 살라고 그러지. 그죠? 그러니까 서울의 집값이 올라가고 신축의 집값이 올라가고 역세권의 집값이 올라가고 뭐 그러는 거예요. 자, 한국은행은 반면에 지방에 집을 지어봤자 미분양만 늘어 악순환이다.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양극화가 서울 수도권에 벌어졌다. 자, 우리 한번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멀지 않았어요. 10년 뒤는 확실한 거고요. 5년 뒤부터도 나타날 수 있어요. 5년 뒤부터도. 그게 왜 갑자기 빨라졌냐면 우리 산업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2차 전지 무너지죠. 철강 무너지고 있죠. 그 다음에 화학 뭐 완전히 무너졌죠. 그 다음에 또 우리 관세 때문에 미국으로 공장 옮겨야죠. 그죠? 뭐 오늘 보니까 당진 군산의 그 지역 경제 무너지는 게 다큐멘터리로 나왔는데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많이 도움이 돼요. 자,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주택 공급을 통한 경기 부양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주택 가격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
주택 공급을 통한 경기 부양이 그 비수도권 건설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지방을 살리겠다고 막 그 지방의 아파트를 부양을 하면 결국은 거기서 뻥 튀긴 돈들이 결국은 앞으로도 수도권으로 몰려온다는 거야.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저 같은 사람들이 다 부동산 정리하고 서울의 부동산을 사러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무서운 거야. 이미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현상을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 세종에 집을 팔고 애매모호한 거야. 뭐 서울도 갔다 와야 되고 세종도 살아야 되고 애매모호한 사람들은 무조건 서울에다 집을 사더라고. 이제 세종에 집을 안 사더라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 비중은 53%. 자, 이 우리나라의 지금 커다란 문제는 서울 수도권의 몰빵. 이게 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안보상의 문제, 뭐 주택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비극적인 거는 그걸 정치인들이 해결하려고 하질 않아. 노무현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만 해결하려고 그랬어. 문재인은 하다 말았고 이재명 대통령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 사람은 경기도지사 출신이라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잔머리만 좀 쓰는 것 같고 요즘 깨름직해.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많은데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자, 서울만 놓고 보니까 주요국 수도, 다른 수도 있죠. 다른 나라의 수도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거. 2013년도부터 2025년 5월까지 주택 가격 상승률의 격차를 보니까, 그러니까 수도권과 서울과 서울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우리가 더 심하다는 거야. 중국, 일본, 캐나다보다. 중국은 49%밖에 차이가 안 나고 일본은 28%. 일본은 잘 돼 있어요. 그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는 뭐 여러 도시 국가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69.4%나 벌어졌다. 뭐 체감상으로는 더하지만. 자, 지금 서울이 집값이 불이 붙었다는 거야. 불이 붙어서 돈 있는 사람, 이게 이제 신문의 카피인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다 집 사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있지 않아서 이 열기를 잘 못 느끼겠는데 이거 심각해요. 지금 심각해. 자, 흑석동에 72제곱미터가 석 달 새에 4억이 올랐고요. 자, 마용성을 넘어 동작 광진까지 불장이고요. 불장 4억 오르고. 자, 금수저 아니면 못 산다고 서울 아파트 10채 중 3채가 15억을 넘었고, 서울 아파트의 10채 중 3채가 15억을 넘었고, 15억을 넘으려면 15억 가지고 집을 살려면 대한민국의 1%가 된다는 거야. 35세에서 45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금수저 아니면 집을 못 산다는 거야. 그럼 이거 못 사는 나머지 99%는 어떻게 되겠어요? 월세나 전세 살든지 아니면 지방으로 가든지 수도권으로 외곽으로 가든지. 그렇죠. 자, 문제는 뭐냐면요. 좌절감을 느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문제는, 야, 내가 평생 열심히 일해도 수도권에 서울에 집을 못 산다, 신축을 못 받는다. 그럼 청약 통장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청약을 뭘 얻으냐고. 내가 15억이 없는데. 참 비극적인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친구들이 불만을 많이 갖겠죠. 그러면서 수도권 외곽으로 가겠죠. 그냥 경기도만 커지는 거야. 경기도만. 지금 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경기도만 커지는 거야. 메가 경기도가 되는 거야. 경기도가 커진다는 건요, 대한민국 지방은 대소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기도가 커지고, 그리고 저번에 봤듯이 경기도도 이제 생각보다 땅이 별로 없어요. 뭐 저기 외곽 말고, 그죠? 저 시흥까지, 그죠? 시흥까지. 여기 뭐 동탄까지, 그 정도. 경부도 아니는 동탄까지, 서부 쪽은 시흥까지. 뭐 일산은 그 파주로 끝나버렸고, 그죠? 뭐 일산 넘어서 저기 그쪽은 의미도 없고, 그죠? 저기 동북 쪽에 구리, 다산 신도시, 왕숙 다 줬잖아요. 이제 땅이 없어요. 경기도도. 그죠?
이제 남은 건 김포하고 그 고양시의 그 대곡지구 뭐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흥 땅밖에 없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예측하건데 저라면은 만약에 저라면은 제가 국토부에 있는 뭐 국장급이라면 사기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면 거기다 만들 거예요. 저는 거기밖에 없어요. 왜냐면 거기 지하철 다 들어오죠. 다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죠? 대곡역 쿼러블세 죠. 뭐 김포 9호선 라인이 있죠. 그리고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밖에 없어요. 아니면 김포공항을 옮기든지, 그죠? 그리고 그쪽 전면에 다 개발을 하든지.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을 거고. 경기도도 이제 꽉 찼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자, 예, 이랬다는 거죠. 자, 15억 초과 거래가 10%를 넘긴 자치구가 현재 13개 구로 절반을 넘었다. 이제 10억 없으면 집을 못 산다는 거야. 강남구는 84%, 15억 넘은 주택이, 서초구는 83%, 대부분이 15억이라는 얘기고, 송파구가 60.7%, 용산구가 71%, 다 15억을 넘었다. 그죠? 마포구가 43%, 성동구가 42%, 그죠? 자, 이렇게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2019년 말은 4%였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10배 늘었다는 거야. 미친 거야, 지금. 제가 미친 거야. 그럼 우리 젊은이들은 아예 포기하겠죠. 그죠? 포기하겠죠. 포기하겠죠. 뭐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이거는. 자, 과천 분당 수지도 집값 대책 타격. 여기도 요즘 뜨겁다라는 거야. 번지는 불 방관할 수준을 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뭐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서 시장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신중하게 대책을 좀 만들어서 빨리 내놔야 되겠죠. 그죠? 뭐 장관도 못 정하고 있던데, 뭐. 그죠? 장관도 정치인은 안 치려고 하니까 서로가 지금 눈치를 보는 거죠. 그죠? 또 정치인 잘못 안 쳤다가 옛날에 김현비 장관 꼬라지 날까봐. 그죠? 또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그 강성한 좌파 라인에 있는 사람을 또 안 쳐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 안 치면 집값 폭등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안 쳐야 될 생각은 있는 것 같은데 안 치진 못하겠고, 그렇다고 부동산 전문가를 안 치자니 또 그거 쉽지 않고,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의 이 정책을 총괄하는 그 라인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추천을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들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뭐 약간 좌파적인 색깔을 가진 사람이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집값 폭등 시기에 아주 신중한 모드로 지금 간 것 같아. 이제 딱 정관이 결정이 되면 정책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판단하면 되겠죠.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지 천장이 보이지 않는다. 지각비를 내고라도 사야 한다. 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그죠?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자, 강남구 압구정동이 1억 원, 183제곱미터. 한 달 사이에 1억 5천. 6월 말에, 지난해 6월 달에 72억 원에 거래됐는데, 1년 사이에 30억 올랐다는 거야. 압구정. 미친 거죠. 그죠? 미친 거예요. 자, 잠실주공 5단지가 매물 2개가 40억 7,500에 거래되며 나란히 신고가를 썼다. 미친 거죠. 그죠? 미친 거예요. 1년 전 지난해 4월 29억 7천이니까 한 10억 올랐는데 11억 올랐네. 11억 올랐어요. 11억 올랐다. 예전에 잠실도 막 30억 31억 할 때 고가 찍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매물이 34억대래. 그 가격 아니면 안 판다 이거죠. 안 파는 거죠. 자, 광진구 광장동의 현대파크빌더 84가 일주일 만에 1억 5천 올라 19억 원. 그냥 요즘은요, 뭐, 광진구, 뭐, 약간 그 한강벨트 라인이 있죠? 거기 9축도 20억이에요. 구축도 20억이에요. 15억도 아니야. 그러니까 15억 신축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문제는 그것도, 자격이 돼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자양동 자양구차 홈타운도 15억. 그죠? 이렇게. 자, 동작구는 더해요. 전용 72. 아크로 리바임이 3개월 만에 직전보다 4억 정도 올랐다. 25억 원. 나는 도대체 이런 집들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출을 받는지 도대체 어디서 돈을 내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이 동기 좀 알았으면 좋겠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돈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흑석동에 있는 집들을
한 28평짜리를 25억 원에 사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자,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